잠시 뒤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 측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는 등 관세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속내와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김응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한 잠시 후 2~3시간 후면 우리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제 네. 일주일 만에 석방이 돼서 돌아온 건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자면은 손을 내밀었는데 따귀를 맞았다. 아.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황당한 사건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한국 기업 측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바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부분 뒤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당초 일정보다는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남아 있으라 이런 부분을 권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 좀 해결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해결 의지가 있어야죠. 아. 예,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처음에 나왔던 반응은 그냥 별 이렇게 좀 중대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죠. 예. 그냥 우리 기관이 그냥 원래 해야 될 일을 했다. 예. 이제 그 정도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점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과 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아마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 해결을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미국인 채용이나 어떤 전문 인력 교육 같은 거를 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술 유출 문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처음에 지금 현재 공장을 지으러 갔죠. 그죠? 예. 공장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공장을 짓는 데 있어 지금 현재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공장을 짓는 기술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물론 공장을 짓는 기술까지 우리가 전수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 공장을 짓는 기술까지 전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든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술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그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기술 유출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대차 공장 직원들이 잘못된 비자를 갖고 있었고 올바른 비자를 갖기 위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먼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책임을 우리 기업으로 좀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무장관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이 뭐 비자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무런 손 놓고 가만히 있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2003년, 2004년부터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 당시에 그 FTA를 체결했던 싱가포르나 칠레 같은 경우는 FTA 협상 안에서 H1 비자에 별도의 비자를 받았어요. 비자 쿼터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호주 이제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이걸 FTA 협상에서 하는 건 좀 너무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별도의 협상으로 하자 그래서 그다음에 호주와 FTA 협상할 때는 그걸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호주민을 위한 별도의 E3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해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2005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고 나서 그다음에 한국과의 FTA 협상을 하는데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반이민 정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비자, 전문직 비자 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 미국이 이거를 미뤄왔어요. 우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문직 교류라든가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걸 해왔는데 회피한 것은 미국이에요. 우리는 한국인 전문 비자 쿼터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정부가 어느 정부든 간에. 네. 그러니까 저 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아마 과거에 뭐
너트닉 장관이 상무장관 된 지가 몇 달 안 됐으니까 뭐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국 내 정치를 위한 어떤 수사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서 충분히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이득은 다 얻었습니다. 예. 다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좋은 측면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정치적인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상당히 좀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사태가 어쨌거나 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금 사태로 이제 공장에서 인력이 대규모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측의 피해도 지금 굉장할 것 같아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으면 이게 빨리 공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상품이 생산돼서 거기 수익을 얻어야 되죠. 예. 시간이 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급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게 현재 기존의 그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절차라든가 그 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이제 이 구금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300명 넘게 지금 현재 구금이 됐었는데 예.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떤 비자를 갖고 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자에서의 어떤 그 금지된 행동, 허용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판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먼저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미 양측에서 실무진 간에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 보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원장님 말씀하신 그 비자 종류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단속 당시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자 종류가 거기서 뭐 이스타 비자도 있고 B1 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재원 비자로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L 비자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단속할 때 일단 전부 다 그냥 체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무리한 그런 구금 체포는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뭐 항의라든지 피해 보상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뭐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미국과의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일각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서 뭐 한국 기업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기업에서 그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자 종류를 정확하게 선별하지 않고 고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미국이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예.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투자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백악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태를 겪고 나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좀 꺼리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크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스타 비자라든가 B1 비자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냐면 지금 어느 다른 지금 사업장에서도요. 예.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누가 가서 일을 하는 데서 불법 체포와 구금과 그리고 강제 추방의 그런 위험을 안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이 이민 단속국의 단속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민 단속국이 지금까지 국경에서 단속을 하다가 예. 내륙에서 크게 대규모로 기획된 체포를 한 것이죠. 기획된 체포. 기획됐습니다. 예. 이건 사전에 충분히 기획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국경 안에서 한 대규모의 그런 구금 체포 구금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러한 부분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민국과 국토안보국의 그건 기본 입장이었고 과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계속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뭐 무자비하게 막 그냥 한국 기업 투자하고 있는 데 가서 다 잡아가고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뭐 대미 협력을 이어 나가려면 우리도 이제 전문 인력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인력들이 지금은 미국으로 좀 가길 꺼려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좀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현재 B1 비자, 현재 되고 있는 B1 비자를 어떻게 좀 약간 좀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건 단기적인 그 처방밖에 안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B1 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이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비자를 받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호주가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가 E3였으면 우리가 E4. 예.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그것이 아니더라도 H1 비자라든가 예. H1B 뭐 이런 비자를 이용해가지고 싱가포르나 칠레 정도 수준의 바로 그런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예. 네. 원장님이 앞서 그 단기적 비자는 해결 방안이 안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은 단기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단기 비자를 허용하는데 예.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지 않은 어떠한 비자도 지금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러트닉 장관이 얘기하는 단기 비자라는 건 이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기간을 딱 90일이라든가 뭐 며칠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불법 이민을 하는 것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가 진영의 우려에 대한 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 단기란 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원활하게 가동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자리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H1B나 E4 비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 전문 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쉽지는 않겠죠. 쉽진 않다. 예,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오커스라든가 호주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예. 굉장히 긴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뭐 파이브 아이즈 같은 멤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비자를 미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것은 뭐냐면은 저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나라로 다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예.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제 과연 미국이 한국 5천만 전부 다 우리나라 데리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비자를 우리 하자. 이번 기회에 굉장히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에 미국의 관세 카드로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섰거든요. 어떤 속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제 관세하고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조지아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미국 정부 입장이 곤란해졌죠. 예.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꺼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비자 문제하고 관세 문제는 별도로 우리는 분리 대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 전의 관세인 25%로 되돌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거든요. 어떤 위협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든 협상에는 이제 위협이 있어. 예, 뭐 모든 협상이 위협이니까 예. 이거 위협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고요. 협상이 위협이죠. 예. 위협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현재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가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윈윈하는 협상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내주고 하는 협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협정이 없으니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협정이 있어도 해석이 다른데. 아,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 그 FTA를 비롯해서 통상협상에서 다 자문도 하고 또 직접 협상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협정문 없이 협상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통상협의의 그 특징입니다. 예,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협상하는 것은 이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문서화하자는 것인데 그 문서화한 그것이 합의안이 우리한테 당초에 얘기했던 것 달리 대단히 불리하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협상 그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협상이에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협상에 대해서 그 내용이 대단히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합의안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거기에 서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국 측에 충분히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25% 받겠죠. 25%. 예, 받겠죠. 뭐. 그럼 받으면 할 수 없죠. 받아야죠. 뭐.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협상을 더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25%를 받을 때 비용하고 예. 협상은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예. 협상은 파국이 되면 안 되고 계속 할 것이고 25%를 받는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우리한테 대단히 불리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래서 협정이 수용이 안 되면은 관세 20%를 되돌리겠다. 정말 우리는 그렇고 싶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않지만 뭐 이것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합의안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면 그것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김정관 장관이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갔는데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계속 이견이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한국이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 예, 계속 한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일본하고 합의를 했죠. 예. 일본하고 합의를 했는데 일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일본의 걸 모든 걸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 그 협상하시는 분들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 형태에 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그런 형식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환경을 미국이 제대로 좀 현재 갖추고 있는가, 준비할 만한,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이 부분 여쭙겠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우리 한미 관계에는 향후 어떤 영향 미칠까요? 한미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걸 다 분리를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통상 이렇게 다 분리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웅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